지슈라와 단순 비교를 할 때도 카타나는 화면 바깥까지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꽤나 슬라이딩감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슈라를 닮은 아주 새로운 마우스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닌저소의 카타나 슈퍼라이트입니다. 닌저소라는 브랜드는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에 국내 정식 유통이 된 해외 브랜드고요. 과거에 제가 게임이 가장 잘 되는 마우스 베스트 3라는 영상에서 1위로 뽑았던 제품이 이 브랜드의 오리지논 X라는 제품이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제품의 후속으로 발매된 카타나 슈퍼라이트 무선 마우스를 리뷰할 겁니다. 이 카타나 슈퍼라이트는 대칭 오른손잡이용 마우스입니다. 이름에 슈퍼라이트가 써있는 만큼 왠지 모르게 지슈라, 로지텍의 G 프로 슈퍼라이트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형태나 느낌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지슈라와 비교하면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9,000원입니다. 카타나의 쉘은 사실 2000년대 초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 옵티컬 1.1의 쉘을 복각한 거고요. 이 쉘의 형태를 보면 세로는 125mm, 가로는 62mm, 60, 68mm로 마우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엉덩이 쪽이 넓어지는 대칭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높이는 39.2mm로 지슈라와 비교해봤을 때는 세로 길이와 높이는 거의 유사하고 가로만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즉 그립감은 지슈라 대비해서 가로로 넓어져서 손에 더 가득 차는 느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팜 그립에서 가장 편한 느낌이 들었고, 손바닥이 꽉 차니까 손 안에서 마우스가 잘 움직이지 않는 고정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지슈라는 약지와 새끼손가락 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대신 손 안에서 약간씩 굴려가면서 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등의 높이는 엉덩이 쪽으로 가면서 급격히 깎여 있는데, 지슈라는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서 지슈라의 등이 찌른다는 느낌을 가지셨거나 손 안에서 빠진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카타나 그립감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팜 그립에는 더 편한 그립감을 주지만 마우스의 크기로 봤을 때는 지슈라보다는 약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 G10이나 바이퍼 미니 같이 작은 마우스를 선호하거나 손이 작은 유저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주의하시고요.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는 신생 브랜드 제품치고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의 경우 창백한 화이트라기보다는 크림색에 가까운 따뜻한 흰색이고, 바디는 매끄럽고 버튼부만 약간 더 질감이 있어서 버튼 클릭할 때 손가락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처리해 뒀습니다. 클릭부는 후아노 핑크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또각또각 상당히 명쾌해요. 단발 클릭 시에 이 손에 느껴지는 구분감이 되게 좋은 편이고, 클릭감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평범한 편입니다. 휠은 지슈라의 휠보다는 약간 무겁게 굴러가지만 휠 클릭감은 또 조금 낮은 편이고요. 사이드 버튼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누르기는 훨씬 편했는데 누를 때 약간 트래블 길이, 약간의 깊이감이 느껴지네요. 카타나 무선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괜찮은 스펙과 바른 무게중심입니다. 센서는 3370을 사용했고 센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총 96시간입니다. 그런데 무게는 실측 61g으로 타공도 없고요. 작은 마우스도 아닌 중형급의 크기인데 가벼운 편에 속하죠. 특히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게임도 잘 되고, 다른 마우스를 쓰다가 사용해도 적응 기간이 상당히 빠른 축에 속했습니다. 하루 이틀만 써도 에임이 잘 붙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충전 케이블입니다. 구성품이 다른 마우스들과는 다르게 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마그네틱 방식의 충전 케이블이 따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애플의 맥세이프처럼 가까이만 가도 탁 붙으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했어요. 다만 쓸 때는 좋은데 케이블을 잃어버리거나 케이블이 망가지면 대체품을 구하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지금 편리하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제 경우에는 DPI를 변경하거나 DPI 4개 중에 한 2개 정도를 끄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류가 자꾸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본 세팅으로 리셋해서 사용하고 있고, 변경에 성공해도 반영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폴링 레이트 같은 경우도 처음 기본값이 500Hz로 되어 있는데 사이드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르면 1000Hz로 변경이 되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마우스 피트는 기본이 PTFE 피트를 사용하고 슬라이딩감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지슈라와 단순 비교를 할 때도 카타나는 화면 바깥까지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꽤나 슬라이딩감이 있고요. 근데 사람마다 에임 컨트롤 하기에 이게 너무 가볍거나 제동력이 아쉽다고 느낀다면 하이퍼스케이트라는 유리 피트를 별도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죠. 제동력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유리 피트의 장점은 제동력도 추가되지만 마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감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피트를 유리로 하시거나 기본 피트를 쓰시거나 이렇게 교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임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서 지슈라를 쓰다가 넘어와도 크게 이질감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조금 신선했고요. 지슈라보다는 조금 더 미끄럽고 무게감도 아주 약간 더 가볍게 느껴져서 감도값 자체는 조금 더 낮추는 게 게임 플레이는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손에 밀착이 많이 되니까 마우스가 가벼워도 에임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한탄창 전부 다 데미지를 상대방한테 넣는 플레이가 자주 나오는 게 꽤 괜찮았습니다. 에이펙스 랭크를 한참 쉬다가 최근에 또 다시 올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 내내 한번 메인으로 써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닌자소의 마우스들은 사실 작년까지는 좀 평범했어요, 솔직히. 근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거의 전부 반영해줘서 단기간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발전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 카타나가 대표적인 예죠. 3370 센서에 후아노 핑크 스위치 넣고 무게 60g에 96시간의 배터리 타임, 마그네틱 충전 단자에 무게중심까지 잘 잡았죠. 이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딱히 단점으로 꼬집을 만한 게 없을 만큼 현 시점 기준 게이밍 마우스 분야에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